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카이스트의 이상수 교수님 모셨고요. 예, 이성식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죠. 카이스트에서 이제 쭉 그 학업을 하셨고 박사를 마치신 다음에 2014년에 삼성전자의 이제 모바일 사업부 에서 근무를 하셨고 2018년에 다시 이제 이번에는 교수님으로 카이스트로 다시 이렇게 가셨습니다. 같은 시기에 계셨겠네요. 네, 저랑도 같은 시기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오버랩돼서 같이 근무했었죠. 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혹시 소개 자료가 있으시면은 공유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넥스트 인터페이스 랩이고요. 2018년부터 18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3년 이제 막 3년 되어가고 있는 신생 연구실이고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 위치해 있습니다. 각 질문에 맞춰서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랩을 설명하자면 인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실에 현재 소속된 대학원생들의 대답을 모아봤고요. 그대로 편집 없이 그대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인터뷰를 기회로 이 대답을 수집해서 한번 보면서 재미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면은 새로운 인터페이스와 사용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더 나은, 더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실, 자주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연구실, 다양한 인터페이스 중심의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랩입니다. 특히 대화형 에이전트 쪽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 무인 자동차나 온라인 UI, 온라인 UI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금융 앱 등을 비롯한 다른 영역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HCI 연구를 배우면서 제대로 된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고맙네요. 또는 인터랙션 디자이너로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경험을 쌓아가며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 자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되게 좋으면서 자유를 너무 많이 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고는 연구실이랑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예전에 만들었던 연구실 소개 자료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아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현재는 물론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UI, UX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장벽 없이 더 즐겁고 자연스럽게 컴퓨터 및 기기와 인터랙션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를 인간 중심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HCI, 그리고 UI, UX, 유저 센터드 디자인 이런 분야를 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냐라고 했을 때 이론과 실제를 좀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뭐 어떤 분야,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 누구나 뭐 항상 어디에서나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 저 자신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2014년까지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성식 교수님 계신 팀으로 가서 갤럭시 디자인을 하고요. 그때 또 연구소나 사실 뭐 포닥이나 이런 연구를 계속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되게 실무 일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최전방 라인업 부서로 가서 정말 세팅 옵션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다듬어가면서 실무를 했고 또 굉장히 즐거웠었습니다. 네, 즐겼습니다. 앞에 이성식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갤럭시 UX 디자인을 모두 책임지고 계셨던 그 이성식 당시 상무님과 방해 금지 설정 뭐 이런 거 아마 사용자들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것들까지 정말 밤늦게까지 고민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막 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고요. 저에게는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삼성에서 참 재미있게 일하다가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재미있게 일하다가 2018년에 좋은 기회가 돼서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 자신이 학교와 디자인을 오가는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 자체가 제가 폭넓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비교적 이 조화라는 관점에서는 좀 조화가 잘 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연구, 실제 이런 것들을 오가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실도 아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를 최대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조화롭게 하자라는 노력을 아마 다른 연구실보다 제가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최근 3년 동안 이제 뭐 카이라든지 DIS라든지 유비컴 이런 HCI 쪽 탑티어 컨퍼런스의 논문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산업과제도 이제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디자인 경영센터에서 빅3 과제됐고 삼성중공업의 스마트십 앞에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UI 인터페이스 화면을 디자인을 했고 또 NH투자증권과 오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는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UI UX 분야는 어떤 연구 결과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런 어떤 산업 인더스트리를 통해서 비로소 사용자에게 그 가치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 실무에 그것들을 적용시키고 또 실무에서 인사이트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내용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몇 개 특히 이제 산업과제 쪽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들 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스마트 스피커의 사용자 연구를 이제 네이버가 진행을 했고요. 보이스 UI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또 이제 테스트까지 했고요. 또 새로운 스마트 스피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디자인 작업을 한 거를 가지고 2018년에 레드닷에서 상을 당시에 3개를 받는 그런 큰 수상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제 연구 분야에 있어서 DIS 컨퍼런스의 조민지라는 지금 졸업하고 역시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는 조민지 학생이 당시 학생이 연구했던 건데요.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가는 과정, 뭐 이렇게 인형 받침대로 쓰인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좀 연구한 그런 연구도 있고요. 이거는 NH투자증권과 지금 한 2년 그리고 앞으로도 3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여기 기사도 나와 있고요. 그때 그래서 UX 디자인 연구 센터를 설립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2018년부터 이제 산업디자인학과의 저희 연구실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앱 경쟁력 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이제 여러 성과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센터화 해가지고 장기 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우리 랩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인데요. 이 사진은 지금 연구하는 장면인데 애플워치를 개봉할 때 어떤 감정이 드는가를 지금 연구하는 중입니다. 표정이 아주 행복한 걸 알 수 있죠. 역시 저희 그 소속 대학원 학생들의 대답을 모아봤어요. 기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다양한 기회와 한계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넥스트 인터페이스 디자인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태도, 그리고 인간중심적인 관점으로 그 질문을 풀어가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좀 정리는 덜 된 것 같지만 핵심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유 아래 주어진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무척이나 자유롭고 편한, 무척이나가 들어있어서 너무 자유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편안하고 무엇보다 예쁩니다. 네, 맞아요. 그 학생들하고 굉장히 고심해서 가구랑 식물 이런 것들 지금 가져간 것 같고요.
사실 이 질문은 그 연구의 어떤 가치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대답을 보니까 어떤 자유 그리고 연구 어떤 자율성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2018년에 첫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저희 연구실 소개 자료를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율적인 분위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학생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초심을 한번 되새겨 보려고 제 자료를 좀 들춰봤는데 쾌적한 환경, 자율적인 분위기를 즐길 줄 알고 그 안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에너지와 세상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인류애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질문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그 험난한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원하는 사람을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면 저희 연구실과 잘 맞을 것 같고요.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할까라고 좀 뽑아봤는데 사용자 중심 일단 철학에 입각해서 모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연구실에 오다 보니까 회사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적고 특히 요즘 같은 데이터 시대에는 회사에서는 로그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막 뒤져보고 사용자의 어떤 피드백도 가만히 있으면 막 들어오고 하는데 연구실에서는 그런 게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연구실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좀 사회적 기여 측면, 물론 회사에서도 많이 하고 회사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이제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이제 특히 회사에서 조금 소홀하기 쉬운 그런 사회적 기여를 좀 찾아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특히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모두를 위한 디자인 분야도 좀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감을 줄 수 있는 직관적인 연구라고 조금 직관적이지 않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 연구가 좀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좀 심오하고. 근데 저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포장을 해줘야 특히 이제 디자인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디자인 실무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거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영감을 주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좀 그런 연구를 하자라는 게 이제 제 연구의 어떤 방향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아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제목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최다솜 학생이라고 저희 연구실에 이제 석사 2년차 학생인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스마트 스피커의 적절한 발화 속도는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스마트 스피커가 이 상장을 제가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또 안 됐는데 첫 페이지에 넣어가지고 소개해드리면 이걸로 이제 올해 카이 2020 학회에서 이제 가장 HCR 분야의 그 탑티어 컨퍼런스인데 거기서 이제 아너러블 멘션 베스트 페이퍼 아너러블 멘션 어워드를 받았었던 그런 논문입니다. 물론 제가 지도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석사과정 학생이 이렇게 연구를 잘할 수 있는지 되게 또 이 자리를 빌어 칭찬을 하게 되네요. 이 연구 같은 경우 짧게 소개해드리면 시각장애인 분들의 경우 이미 그 스크린 리더를 통해서 빠른 속도의 말하기를 듣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피커는 그냥 이렇게 사람처럼 말을 하죠. 이게 과연 항상 좋을까? 뭐 빠른 속도 말하기에 익숙한 그리고 속도 스피치 레이트 설정이 제가 또 삼성에서 그런 설정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미세하게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거든요. 이에 좀 간과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빠르게 말하는 CA를 그러니까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를 원하지 않을까? 그분들은 혹시 뭐 스피치 레이트에 대한 그런 다양한 설정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10분 정도 시각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이제 속도의 변화를 줘서 20일 정도 인홈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인터뷰들을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 여러 좀 재미있는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사람처럼 말하는 에이전트를 빠른 속도 말하기에 익숙하신 분들도 원하더라라는, 사실 저는 좀 반대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가야 될 방향은 어떤 스크린 리더처럼 기계적으로 정보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좀 친근한 그런 지금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맞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물론 디테일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충분히 스피치 레이시라는 게 앞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디자인 요소다라는 거를 밝혔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사람처럼 그런 친근한 에이전트를 원한다라는 게 저희가 세웠던 가설은 약간 반대 쪽에 가까웠거든요. 좀 재밌었던 그런 연구였고,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스마트 스피커라는 게 회사에서는 아직 많이 연구가 안 된 분야여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실에서 잘 찾아서 하는 게 또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구성원들하고 다 있지는 않고 코로나 전에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어서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랩에는 몇 명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라는 질문이 세 번째 공식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7명, 그리고 학부생 개별 연구 학생까지 합하면 6명 이렇게 해서 연구실에 대학원생들은 11명이 현재 있고요. 학부생까지 하면은 17명 정도가 이제 밀접하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 다양한데요. 사실 저희 이제 카이스트 자대생, 이제 학부생 출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저희와 비슷한 이제 유니스트 학생들이 비율적으로는 많은데, 그 나머지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어떤 외국에서 유학하고 학부 유학을 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회사 경험을 가지고 대학원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연구실만의 차별화된 매력은 무엇일까요? 저도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이. 그래서 보니까 신생랩에 속하고 편안한 분위기와 연구원끼리의 피드백이 원활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나 학생들의 관심 분야 폭이 넓은 편이라 다양한 연구를 탐색하고 다양한 서로에게서 배워나가기 좋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자유가 일단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장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모든 활동에 있어서. 또 이 자유에는 그 신체적인 자유, 출퇴근 같은 게 없다라는 신체적 자유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학술적 자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어쨌든 자유를 지향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특징인데, 같이 성장해 나가는 젊은 교수라고 써봤는데, 젊은에 대해서 학생들은 잘 공감을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두 교수님께서는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사실 원래 제가 쓰고 싶었던 말은 경험 없는 초보 교수라고 좀 쓰고 싶었는데, 이제 경험이 없다고 해서 익스큐즈를 제가 그동안 많이 학생들에게 했기 때문에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서 같이 성장해 나는 젊은 교수라고 말을 써봤는데, 사실 같이 성장한다는 것이 좀 중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성장이 덜 된 교수의 지도를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매력이 없는 요소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미 연구 분야가 짜여져 있고 그런 연구실이 아닌 무한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구실이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써봤습니다. 실제로 아까 최다솜 학생이 했던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스마트 스피커 액세시빌리티 쪽 연구도 제가 그동안 관심은 있었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액세시빌리티 파트하고 같이 이제 저희 파트가 있다 보니까 되게 관심이 많이 있고,
했는데 실제로 전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연구에 있어서도 제가 엑스퍼티지가 없었고, 그런데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배워가면서 진행을 했고요. 아마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훨씬 이 액세시빌리티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실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좀 고충이 많고 어려웠겠지만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그 힘으로 앞으로 아마 훨씬 더 훌륭한 그런 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는 그 인테리어였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얘기 많이 나오고, 대학원생 뽑으면은 왜 왔냐고 하면은 인테리어가 좋아서 왔다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 삼성전자 있을 때 역시 그 우면동으로 회사를 옮겼는데 되게 좀 라이브러리도 좋고 이제 거기에서 많은 영감과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한 환경을 주자라는 생각에서 인테리어도 힘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기승전 인테리어 같지만 최종 페이지는 저희 연구실 인테리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을 끝으로 저희 연구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학생들의 진로랄까? 예. 뭐 아니면 이 랩에서는 이런 좀 산업 분야에 더 많은 배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거나 뭐 배출을 했다거나 그런 좀 상황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그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없고, 그 석사 졸업한 친구들이 지금 박사에 와서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일단은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 연구실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만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 만족을 했겠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석사 졸업한 친구 중에 지금 나간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스타트업을 직접 만들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자신이 스타트업 경험이 사실 없어서 무작정 이제 약간 대리만족하듯이 해라라고 하기에는 이제 제가 경험이 없고, 또 저는 또 대기업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역시 뭐 스타트업 대기업 저는 갈 수 있는 경험은 다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넥스트 그 기술에 대한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연구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의 디자인 방법들이 좀 잘 이제 안 먹히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디자인 싱킹이나 뭐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는 잘 안 맞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넥스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디자인 방법들을 사용하시거나 이제 랩에서는 어떤 것들을 활용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되게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어떤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고전적인 방법론으로 할 수 없는 좀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위자드 오브 오즈 같은 그런 인간이 뭔가 개입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하는 그런 방법론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디자인 시사점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AI를 사람이 대체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할까? 사람 두 명이서 한 명은 예를 들어서 뭐 제스처를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넘겨주는 거죠. 이제 그런 합을 막 굉장히 맞추는 그런 세션을 제가 실제로 진행했었던 연구인데, 예전에 그런 거를 막 돌리면은 이거 너무 팔 아프다. 그러면 이거 알아들을 수 있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 되게 미묘한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도출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요즘은 컴퓨터도 비전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편안한 지점을 찾아내면은 어떤 좋은 인사이트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재밌는 방법이네요. 저도 수업에서 사실 쓰고 있는데 수업에 아주 미니 아이템으로
인공지능 설계해보기를 이제 하면서 예. 그냥 페이퍼도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기가 스스로 인공지능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하면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야. 내가 만든 인공지능이 나야. 그러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시사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상수 교수님이 이제 그 위자드 오브 오즈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논문에 보면은 그 드로이드, 에스노그래픽하게 이제 접근한 스피커는 도대체 스피커의 정령은 어디 있을까 이런 거 했는데, 저는 선생님이 그 학생들과 굉장히 그 예민한 포인트를 짚어내는 데서 좋은 연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결이 뭔지만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글쎄요. 글쎄요. 뭘까요? 선생님의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의 감각을 학생들이 배우는 건가? 그런 거. 답이 뭔가요? 이제 이성식 교수님. 2년 동안 같이 일해 보면서 느낀 건데 아까 학생들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다정다감한 이제 그거는 굉장히 그런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과 같은 뜻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사람과 일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다정다감하게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하는 분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런 반응이 되고 특히 이제 맞아요. 학생을 볼 때 그 부분이 역량이 되어서 아, 이 친구한테는 좀 이렇게 이 친구는 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잘 지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동반자처럼 계실 것 같아서 걱정 안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인 동반자 역할을 못 하는데 슬랙이나 줌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또 그것도 회사에서 제가 이제 그 회사 메신저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언제나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물리적으로는 같이 못 있어서 좀 학생들이 느끼는 게 그렇게 가까울까라는 좀 고민은 요즘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 저기 이상수 교수님 굉장히 그 에너지와 텐션이 넘치시고요. 예. 그 기운 못지않게 또 굉장히 세심한 관찰력으로 연구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